가겠습니다. 분사 구문, 우리가 이제 어제까지 배웠던 그냥 분사의 이런 여러 가지 형태와 분사 구문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울 이 분사 구문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분사 구문은 한마디로 말해서 원래의 이 접속사, 그 다음에 접속사 함께 쓰이는 주어, 동사, 이렇게 쓰여있는 이러한 문장을 이렇게 접속사 포함되어 있는 이거를 일종의 그 짧게 축약입니다. 축약이라는 게 줄여 쓰는 거. 줄여 쓰는데 문제는 이 문장을 어쨌든 주어 동사 들어가 있는 문장이죠. 누가 보나 알 수 있는 진짜 마음에 안 드네 이거. 문장을 일종의 단어들만 있는 구로 바꿔 쓰는 겁니다. 구라는 건 뭔지 아시죠? 두 개 이상의 단어들로 모여 있습니다. 주어와 동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떤 하나의 문장을 구로 바꿔 쓰는다. 근데 이 구에가 뭐가 들어가, 앞에가? 우리가 배웠던 현재 분사나 과거와 같은 분사가 앞에 딱 들어가서 쓰이는, 그래서 그걸 분사 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어 동사가 있는 접속사에 있는 문장을 분사를 이용한 짧은 구어 형태로 줄여 쓰는 게 분사 구문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무조건 줄이는 게 아니고 이거를 줄여서 만드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자, 너무 잘 나와 있어서 따로 더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뭡니까? 이 접속사를 먼저 생략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다음 문장처럼 원래는 when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었는데 얘를 지금 이 컴마를 기준으로 앞에 있는 부분 중에 이거를 일종의 이렇게 생략을 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분사 구를 만들 때는 먼저 접속사를 먼저 생략을 합니다. 이렇게. 자, 두 번째는 이제 접속사가 생략된 뒤에 들어갈 건 뭡니까? 바로 주어입니다. 주어. 자, 여기 주어 아까 I came into my room과 I found the TV라는 문장이 있죠.처럼 이렇게 앞에 있는 주어와 뒤에 쓰이는 주어가 같은 경우는 이 주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주어랑 뒤에 있는 문장의 주어가 같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생략하면 난리 나겠죠. 이땐 그대로 놔둔다 라는 내용이 됩니다. 자, 지금 우리 책에서는 보다시피 주어랑 주어가 같으니까 얘를 이렇게 생략을 했죠. 이 앞에 있었던 것도 생략됐어요. 접속사도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생략이 되어 있고 주어도 생략이 됩니다. 자, 이게 두 번째 내용이고, 세 번째는 이제 주어 접속사가 끝났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면 그 다음 뭐겠습니까? 이제 동사죠. 동사 부분을 변형을 두는데, 자 여기도 지금 봅시다. 동사는요 이렇습니다. 앞에 줄여야 될 문장의 동사와 뒤에 쓰이는 문장의 동사가 같다라는 것은 같은 동사를 쓴다는 게 아니고 바로 시제가, 자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문장에서 came이란 단어와 found란 단어는 둘 다 지금 동사인데 각각 다 뭐가 쓰였습니까? 과거형이죠. 여기도 과거, 여기도 과거. 그럼 어때요? 시제 같으면 이거는 생략하는 게 아니고 이 동사를 바로 무엇을 만든다? 동사 원형에 다음에 ing를 붙여서 쓰는 분사 형태를 만듭니다. 현재 분사를.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동사 같은 경우고 동사의 시제가 같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앞에는 과거형인데 뒤에는 현재형처럼 이렇게 시제가 달라버린 경우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역시 우리가 분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조금 다릅니다. 만드는 방법. 시제가 같을 때는 보시다시피 동사 원형에 뒤에다 ing만 붙이면 이게 무슨 분사? 바로 현재 분사가 되는 거야. 동명사 아니에요. 현재 분사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시제가 다를 경우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묻지도 따지도 않고 having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에 과거 분사인 pp 형태를 이렇게 적으시면, having pp를 적으시면 시제가 다를 때입니다. 자, 그럼 위에 거를 가지고 좀 선생님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거 방송 듣고 나중에 정리하세요. 지금 할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걸 예를 들어서 해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동사 부분만 봅시다. 자, came이라는 동사와 found라는 동사는 어때요? 시제가 같죠?
그럼 얘를 분사 구문을 만들려면 얘를 뭘로? 동사 원형인 come에다가 ing를 붙였으니까 뭐가 돼? coming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바꿔 쓰면 이게 분사가 된 겁니다. 아시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앞에 문장에는 came이 왔다고 칩시다. 그리고 뒤에 문장에는 예를 들어서 동사 부분만 선생님 딱 표시해 놓을게요. 뒤에 문장에는 find라고 하는 현재 시제가 쓰였어요. 그럼 시제 같아요? 틀려요? 이럴 때는 시제가 같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하죠? 어차피 이거를 분사 구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만드는 방법은 시제가 다를 때는 무조건 having pp를 쓴다 그랬으니까 뭐가 되겠어? having pp, come, came, come을 쓰시면 됩니다. 참고로 요 come은 현재형 come. 아 진짜 화가 너무 나네 이거. 왜 이렇게 또 안 되지? come 과거형 came. 우리는 과거 분사인 이 come을 써야겠죠. 바로 얘가 여기에 사용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인 경우? 동사의 시제가 다른 경우.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나머지는 끝납니다. 더 뭔가를 고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 이런 경우입니다. 여기다 하나 적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 동사랑 뒤에 동사가 시제 같으면 어떻게 한다고? 얘를 동사 원형의 ing 형태로 바꾼다 그랬죠. 그런데 문제는 이 동사가 무슨 동사일 때? 비동사인 경우.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비동사는? 비동사 ing, being을 쓰겠죠. 맞아요? 근데 이 being은요, 이 비동사의 분사 형태는 생략 가능입니다. 얘는 생략 가능해요. 자,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이번에는요, 앞에 있는 동사랑 뒤에 있는 동사 시제 같지 않아요. 그런데 역시 여기에 뭘 써? 비동사를 분사로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해서 아까 침에? having pp를 쓴다고 했으니까 뭐가 돼? having 비동사 pp being이라고 쓰면 되겠죠. having being이라고 쓰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한시에 화간 having been도 역시 생략 가능합니다. 얘네들은 이렇게 다 빼셔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를 만들어 봅시다. 하나를. 옆에 엑서사이즈 1번에 보시면 어디 볼까요? 자, 3번. 이거 그 다음에 5번. 두 개를 한번 여기서 해보겠습니다. 자, 시간 드릴 테니까 잘 옆에 거 확인하셔가지고 해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거. 일단 맨 먼저 접속사 날려야겠죠? 생략. 다음에 주어는 she와 뒤에 있는 she가 어때요? 같죠? 그럼 이것도 생략. 세 번째는 비동사 was, went. 이거는 뭐가 같다? 시제가 같죠, 시제. 그럼 내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것의 동사 원형을 만듭니다. 그럼 뭐가 되죠? be의 ing, being, 그 다음에 나머지 sick.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being을 생략해버리면 sick 하나만 남는데 이건 너무 짧아도 너무 짧죠? 이럴 때는 생략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생략하지 않습니다. 그냥 being 그대로 놔두시고 being sick이라고 쓰시면 이게 답입니다. 맞으신 분?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원만한 동안이라는 while이란 접속사 생략. 그죠? 두 번째는 주어 he와 he 같죠? 생략. 동사는요, was가 동사지 waiting의 동사 아닙니다. was랑 so 두 개 어때요? 시제 같죠? 자, 그럼 어떻게 만들어? 동사 원형을 쓰니까 being, 그 다음 나머지 이제 waiting for 수지 쓰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는요, 조금 전에 앞에서 생략할 수 없었던 이 being을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 뒤에가 들어가는 게 많이 있고, 또 하나 보다시피 뒤에도 동명 ing, 앞에도 ing니까 연속해서 쓰는 건 조금 발음상도 별로 좋지 않아요. 이럴 때는 being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자, 아시겠습니까? 간단하죠? 먼저 해야 될 거 뭐 뭔지. 접속사 생략, 주어가 같으면 생략, 동사는 시제가 같은지 봐서 같으면 원형의 ing. 아주 쉽습니다. 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봐볼게요. 요거는 있는 거 그대로 봅시다. 일단 s 생략, 그 다음에 주어는 we와 뒤에 문장 we 같죠? 그래서 이것도 생략. 자, 중요한 건 동사입니다. didn't know와 stayed가 같냐인데, 문제는 얘가 뭐야? 부정문이죠, 부정문. 하지만 물론 둘 다 똑같은 시제는 과거입니다. 그럼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시제 같으면 무조건 동사 원형의 ing라 그랬죠. 동사 원형은 뭐냐? 이거는 didn't는요, 부정어기 때문에 얘를 동사 원형으로 만들진 않아요. 그럼 무엇의 동사 원형? know라는 단어의 동사 원형. 그냥 know를 쓰겠죠. 그 다음에 ing,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 나와 있는 what, happened. 더 뒤에까지 안 쓸게요, 그냥. 자, 그런데 그럼 선생님 이거 didn't는 어떻게 해요? 자, aren't든 isn't든 didn't든 doesn't든 상관없습니다. 분사 구문을 만들 때는 이 모든 부정어는 이 앞에다가 그냥 not만 이렇게 쓰시면 돼요. 물론 never가 들어가면 never만 쓰시면 됩니다. didn't know도 not knowing, doesn't know도 not knowing. 그거는 물론 이제 그 뒤 문장 시제랑 같이 보고 하겠지만, 이렇게 부정어는 not만 분사 구문 앞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그 뒤에 우리가 나와 있는 것들 좀 봅시다. 아래는 이제 분사 구문을 원래 있던 문장의 무엇으로? 접속사 1번, 그 다음에 주어 2번, 동사 3번의 순으로 이렇게 다시 원래의 모양으로 환원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다 생략이 되어 있는데 주어는 생략이 되어도 찾기 쉽죠. 왜? 뒤에 거랑 같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접속사예요. 왜? 접속사는 지금 앞에서만 봐도 when도 생략됐고, 여기에는 as라고 하는 접속사 생략됐고, 아까 여러분 쓴 것 중에는 while도 생략됐고, because 생략됐고, 접속사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뭘 생각해야 되는지 그냥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자, 이거는 딱 정해져 있는 카테고리가 몇 개 있어요. 자, 일단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제일 먼저 책에 나온 것처럼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들어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유, 조건, 양보, 그리고 이제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이걸 우리는 이렇게 씁니다. 자, 이 때원 조 양 계속 부상. 자, 선생님은 다 앞에 부분만 따서 하는 거 알죠? 자, 물론 이태원이긴 하지만 나는 이태원이라고 부릅니다. 외우는 방법이니까 비웃지 마라. 자, 이태원에 조양이 사는데 계속 부상당하더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뭐 마피스 인기는 뭐 말이 됐냐? 우리가 언제? 자, 이태원에 조양이 살았는데 계속 부상당한다. 저 사람 돌았나? 그런 사람 있겠죠. 이는 뭐냐? 바로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를 골랐습니다.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는 굉장히 많아요. 뭐뭐 때문에란 말로 because. 조금 전에 나왔던 as도 왜냐하면입니다. 또 since도 뭐뭐 이유로라는 뜻도 있지만 왜냐하면 뜻도 있죠. 이런 것들 중에 하나 골라 쓰시면 돼요. as가 생략됐는데 그 자리를 because 써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때원, 때는 바로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이건 하나가 있진 않아요. 자, 뭐뭐 할 때라는 when도 있을 수 있고, while, 뭐뭐 하는 동안. 그 다음에 뭐뭐 하기 전이면 before나, 뭐뭐 한 후면 after나, 이런 거 쓰면 되겠죠? 이러한 카테고리들이 때에 들어갑니다. 물론 before랑 after는 완전 다르기 때문에 해석을 제대로 해보지 않으면 망해요. 그 다음에 원은 원인입니다. 근데 원인은요, 이유랑 같은 거예요. 이거는 라임을 맞추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알겠죠? 이때 원, 다음에 조양의 조는, 자, 조는 뭘까?
조건, 그래요. 조건이 조건. 조건은 만약 뭐뭐이라면이란 뜻의 if나 반대말. 만약 뭐뭐가 아니라면 unless 같은 걸 쓰면 되겠죠. 양은 뭘까? 양아치 아니에요. 양은 뭘까? 양보입니다. 양보는 뜻이 비록 뭐뭐일지라도. 뭐가 있어요? 이런 거 쓰는 거. though, although, 기억나시죠? 이런 것들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근데 계속이란 말은 뭐냐? 계속이란 것은 이거는 좀 달라요. 어떤 행동이 하나가 A가 일어나고 그리고 B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화장실에 갔다. 그리고 똥을 쌌다. 두 가지 행동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계속. 그럼 이럴 때 쓰는 접속사는 뭘까요? and만 있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대 상황이에요. 부대 상황. 부상은 부대 상황을 말합니다. 자, 이걸 줄여서 부상을 읽었는데 부대 상황이 뭔가 볼까요? 영어에서 자, 부대 상황이란 말이 과연 뭐냐? 자, 부대 상황이란 건 한국말 말고 한국어로 나온 거 없어? 어떡하자. 아, 이거 안 나와있니, 이렇게? 일본어, 아니, 한국말 국어사전 없냐? 방금비의 부대 상황. 아, 있었어요? 어디 있어요? 아, 왜 영어로 돼 있는데? 아하, 이렇게 나오면 못 찾는데. 아,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선생님이. 못 찾겠습니다. 자, 부대 상황은, 자, 뭐냐면, 어떠한 일이, 두 가지 일이, 자,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을 말합니다. 어떠한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을 부대 상황이라고 해요. 사전 뒤져보면 나올 거 있는데, 이걸 사전에 찾아가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아직 보여주려 했는데, 없어가지고. 그럼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 아버지는, 예를 들면, 뭐, TV를 보시면서, 뭐, 식사를 하신다. 그죠? 또 똥 얘기 또 해요? 그래요. 경록이는 똥을 싸면서 휴대폰을 본다. 그러다 똥간에 빠뜨렸다. 이런 내용들. 동시에 일어나죠? 똥을 싼다? 휴대폰을 본다. 경록이는 똥을 싸면서 밥을 먹을 수 있겠네요. 똥을 싼다? 밥을 먹는다. 같이 일어나는 거야. 입맛이 좋은가 봐요. 잘 먹는 거 보니까. 자, 그랬더니 누가 경록인가 하고 민재형이 지저분한 쳐다보듯이 한번 쳐다보고. 자, 이런 부대 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말을 뭐뭐를 하면서 라는 말로 while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뜻이 있죠? 바로 이 단어가 우리가 원하는 부대 상황에 해당되는 뭡니까? 접속사입니다. 자, 이렇게 각각 이유를 나타내는 이런 단어. 똑같은 뜻이기 때문에 크게 뭘 써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나타내는, 때를 나타내는 경우는 when과 while과 before, after는 다르죠. 이건 조금 신경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조건을 나타내는 if나 unless. 양보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쓰는 though나 although. 아무거나 골라 쓰셔도 됩니다. 마지막이 아니라 계속은 and를 쓰시면 되겠고. 부대 상황, 동시에 일어나니까 while을 쓰는 이런 내용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 이렇게 쓰여 있는 것에서 하나를 우리가 해보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2번 해볼게요. 그런데 위에가 골라야 되는 단어가 다행히 나와 있어. even though는 양보, 비록 뭐뭐일지라도. when은 뭐뭐 할 때라는 시간, because는 이유. 자, 이 중에 하나를 골라서 쓰시면 되는데 뭘 써야 될까요? 한번 해보세요. 자, 자기가 이게 좀 약하신 분들은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자, 이거 일단 이렇게 돼 있거든요. 첫 번째, hearing the bad news인데, 이거를 일단 접속사, 주어, 그리고 동사 형태입니다. 각각 주어, 동사. 근데 지금 동사는 여기 나와 있는 hearing이 원래 동사였겠죠. 우리가 왜, 언제 이렇게 동사 원형에 ing 붙인다고? 그 뒤에 있는 동사랑 뭐가 같을 때? 시제가 같을 때.
자, 뒤에 있는 동사가 뭐였어요? 여기 보니까 was disappointed라는 was라는 과거 시제죠. 그럼 자연히 동사는 뭐가 되겠습니까? 과거형. here의 과거는 heard를 써야겠죠. heard. 들었다. 나머지 the bad news. 자, 문제는 이제 주어 동사인데 주어는 당연히 없죠. 왜 없어요? 뒤에 있는 주어랑 같으니까. 그러면 I가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놓고 난 다음에 접속사를 뭘 쓸 건가? 나는 들었다. 그 나쁜 소식을. 그 다음에 disappointed는 실망하니까 나는 실망했다. 뭐가 알맞을까? 비록 나쁜 소식을 들었지만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나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뭐가 가장 알맞을까? 네. 그렇죠. 내용상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라고 쓰시면 낫겠죠. 선생님 저는 비록 나쁜 소식을 들었지만인 것 같습니다 하는 사람은 여기에서 공부할 게 아니고 저 병원을 가셔야 돼요. 국어 언어 장애입니다. 그건. 자, 또 장애인 비하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자, 가르쳐 줄 수 있는 왜요? 죽고 싶나요? 자, 일단 우리가 사실 오늘 여기까지 다 해버렸어요. 다 해버렸는데 와, 지금 얘들이 다 무슨 사기꾼 보듯이 날 쳐다보네? 선생님 방금 설명 다 해버렸어요, 끝까지. 더 내면은 그런 거예요. 자, 숙제를 더 내면 반란이라 이길 것 같네? 자, 숙제는 여기서부터 많이 안 냅니다. 여기까지만 냅니다. 뭐라고요? 여기까지 하자고요? 진짜요? 그럼 서비스를 떠발려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민재는 내 앞에 그 부분 설명 들어야 돼요, 와서. 자, 수고하셨습니다.